버스가 여기 우리 응보소에서 애가사의 길 있죠. 여기서 내일 10시에 출발합니다. 맞지? 10시? 가시는 분들 9시 50분까지. 버스 한 대를 안 돼가지고 2대 주문했대요. 그래서 버스 자리가 텅텅 빕니다. 버스 대절 비용이 부족한 건 전에 몇 번 이런 행사를 하면서 남은 돈이 있대요. 그래서 버스 임대 비용 부족한 부분은 그 남은 돈으로 채운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라도 버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댓글 달고 버스비 내고 내일 아침 오시면 됩니다. 점심은 알아서 준비하시는 거 알죠? 그렇다고 지그의 것만 싸우지 말고 오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김밥 하나씩만 더 싸우면 하나를 모으면 내 밥 되겠죠? 한 10알 되겠죠? 또 뭐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서 사오면 내가 확 주면 버릴 겁니다. 작년에 4년 전에 갔을 때는 여기서 그 뭐지? 버너 들고 가가지고 막 오뎅탕도 끓이고 막 이랬죠. 왜냐면 여기 권정생 동화나라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재단이 사무실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안동 시내에 있어서 여기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뭐 이런 시골 한적한 곳에 누가 오겠어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은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러죠. 보물찾기 말씀드렸나? 보물찾기 한다고 막 나름 선물을 몇십 개 사가지고 막 갔더니 애들이 막 싸워 사서 어떤 애는 얼마나 뭐 우는지 자기 마음에 드는 보물을 안 준다고. 그걸 안 하라고. 출발 동서남북 이런 거 할까? 권영 선생님 그림책에 대한 출발 동서남북 알아요? 몰라? 아니 OX 하는 거 있잖아. 뭐 질문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반은 O로 가고 반은 X로 가고 X 탈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권영 선생님이 57에 돌아가셨다니까? 12년 전인가? 내일 5.18이네 5.18.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알아요? 거기 보면 제일 첫 장면이 그 누구야 설경구가 기차에 뛰어들죠? 자살하면서 나 돌아가고 싶어 가잖아. 그리고 영화는 설경구라는 이 30대 청년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기차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지를 역순으로 추적하죠. 제일 첫 장면이 박하사탕 공장 다니면서 야유회 가가지고 문소리하고 눈 맞아가지고 연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근데 보면 이제 설경구가 군대 가가지고 그 소위 그때 광주 사건 때 진압군으로 투입되잖아요. 맞아? 알아? 이런 거 아는구나. 관심이 없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총 잘못 쏴가지고 누구 죽이잖아.
맞나? 나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애가 약간씩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건이 많은 사람들 인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저처럼 80년대 대학을 다닌 청년들에게는 전부 여기 세례를 받았죠. 그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저도 원래 이제 나이대로 하면 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 공장다니면서 검정고시하고 하느라고 이제 2해 늦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81년이었는데, 광주민주운동이 일어난 게 80년이죠. 제가 들어가니까 봄마다 캠퍼스에서 광주항쟁 사진전 하면서 그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독일 기자가 외국 언론에 보도한 거, 그걸 이제 크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걸어놓고 전시하는 거죠. 그 만행 참상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그때 80년도에 우리 집에 배달되는 조선일보가 일면 전체가 새카매 딱 6글자 큰 고딕 글씨로 광주에서 복동 내용 하나도 없고 사진 없고 군부가 언론을 통제한 거죠. 뉴스에도 안 나오고 완전히 뭐 깜깜이지 깜깜이. 근데 이제 그 외국 외신 기자들이 이제 그걸 취재해서 이제 보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실이 조금씩 알려졌죠. 그래가지고 광주에 살지 않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부채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소위 운동권이 되고 이런 거예요. 최근에도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하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그 노무현 기념재단 이사장 유시민하고 논쟁하는 거 봤어요? 엄마한테 관심이 없지. 큰일이네. 80년 당시에 심재철이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 유시민은 총대의원의 의장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군부가 전두환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정치인들을 제압해야 되잖아. 그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제 그 박정희를 위협하고 이제 늘 이렇게 정치를 하던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특히 김대중을 제거해야 지가 무난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엮었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을 자백하게 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도 인생이 꼬였죠.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맨날 하고 이제. 그러니까 80년이 80년 광주민주운동이라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국회에서 무슨 법이 하나 통과되잖아요. 당장 내게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 우리 연구소도 우리 연구소 지금 공간이 29평인가 이렇거든.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학원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 학원이라고 부르려면 30평 이상 돼야 돼요.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돼요. 30평이 안 되면 학원으로 등록을 못 하죠. 우리는 29점 몇 평이거든.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하려면 교습소로 등록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 일상이 법으로 규율되거든.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법들이 그래서 많다니까. 광주민주운동 기념일이 내일이라 가지고 저는 2년 전에 광주민주운동 기념식을
생중계로 보면서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저 같은 마음 모르겠죠. 저는 이제 일선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서 이제 팔자에 없는 교회 다니게 됐잖아요. 그 운동권에서 저보고 이제 맛이 갔다 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일선에서 막 감옥 가고 이런 걸 가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현장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내 혼자 행복해지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마음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하고 맨날 수업하면서 이야기하죠. 5.18 1, 2, 3학년들에게는 그림책, 오늘은 5월 18일이라는 그림책 가지고 하고요. 고학년들에게는 아빠의 휴일이라는, 거기 보면 그 꼬마가 아빠 영정사진 들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광주민주운동의 상징적인 사진이 있어. 애가 그때 4살인가 5살이 되는데 영문도 모르고 30살 먹은 아빠가 총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이가 막 멀뚱멀뚱한 해가지고 아빠 영정사진 들고 있는 사진이 해외 언론에 딱 찍혔죠. 그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진의 주인공, 그 아이의 마음으로 이제 그 그림책이 아빠의 휴일 맞나? 아빠의 뭐지? 아빠의 봄날. 아빠의 봄날이라는 그림책인데, 고학년하고는 이 책으로 이제 수업하죠. 아이들한테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이런 그림책 읽으면서 엄마들이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뭐,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린 만큼 어린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해야 이제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가지고 또 뭐 할 얘기 없나? 오늘 적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오신 분? 두 번째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요? 4살짜리 엄마라 했지? 네. 누구 따라왔다 했더라? 기억이 없네. 어? 기억이 없네. 누구? 시원이. 아, 시원이. 네. 맞아. 4살 엄마라. 동네 언니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4살 엄마는 복 받는 거예요. 자, 언니들 잘못 만나면 웅진교원 가서 몇 받는 아니면 프리미닷컴 가가지고 개고생 해야 되고. 아이고, 저는 지금 다시 우리 애 4살짜리라 해도요, 저는 내가 아이를 키웠던 것처럼 똑같이 키울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어디 서점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도서관 다니겠지. 달서가정문화센터 도서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달서 어린이 도서관 이런 데 다니면서. 어제 우리 와이프가 애가 모처럼 시간이 난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애 밥 사준다고 청소도 하고 올라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여기는 카카오톡에 안 깔려있지. 애가 헬스케이스였어요. 겨울에 특강하러 갔을 때 포동포동 했잖아. 맨날 밤 11시 반까지 공부하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공부하면서도 애가 좀 늘 이렇게 뭐랄까, 자부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했죠.
에휴 하면서 이제 퇴근이다. 밤마다 이런 카톡 온다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잘 안 난다니까. 딴지라 시간이. 또 엄마하고 밥 먹는 것도 모처럼 오늘 시간이 난데 어젠가? 어제구나. 늘 말씀드리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처럼 29에 이제 공부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뭐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또는 뭐 대학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 동기나 계기가 생겨서 또는 포텐이 터져서 열심히 뭘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들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엄마의 때가 아니라 아이의 때가 있어. 엄마들 너무 옆집에 편내 의식하고 이러지 말고 그 아이의 때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이런 이제 늘 학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보고 정말 중요할 때 필요한 무엇 있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힘, 또 독해 능력, 어휘력, 집중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이제 학교 평가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안 하죠 이제. 기말고사 없어졌다 하대. 아주 바람직하죠. 기말고사 있으면 이놈의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의식이 되거든.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뺑뺑이 돌리고 막 기아 시험 결과 때문에 기 안 죽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기 죽이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 문방구 뛰어가지고 있잖아. 우리 애 3학년 때 해봤거든. 문방구 뛰어가지고 막 넘기는 문제지. 부산 동화 막 이런 거 두 번인가 사다가 막 저녁마다 그거 하는데 미치겠. 아이도 미치겠 하고 나도 미치겠고. 그 한 바닥 푸는데 5분만 하면 집중해서 하면 한 20문제 한 바닥 금방 할 것 같은데 지지지지 끌고 있잖아요. 성천불 나오고. 그래 그걸 막 해가면서 막 협박해가면서 막 한 권 샀으니까 또 끝까지 해야 되잖아. 난 O형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몰라. O형들은 딱 한 번 보고 끝까지 가거든. O형들은요 지도 몰라 지가 어떤 인간인지. O형은 자동으로 뭔가를 계획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 지는 계획한다고 생각도 안 해. O형이 겨울방학을 딱 맞이해봐요. O형은 저절로 겨울방학 동안 뭐하고 쫙 짜인다니까. 자기는 계획한다 생각을 안 해. 이거 O형의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막 질질질 끌고 다닌다. 휘두르면서. 가족뿐만이 아니지. 내가 가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소에 O형 엄마가 있다고 치자. 우리 연구소에 O형 있나? 누구야? 많아? O형은 지도 모르게 막 상대들 괴롭혀. 지 계획대로 안 되면 뭐 미치거든. 그러니까 소중한 가족들이 계획 안에 집어넣으려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B형은 절대로 O형의 계획 안에 안 들어가거든. B형은 정말 규범과 좀 문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 지멋대로 집조대로. 제가 B형이잖아요. O형이 제일 피곤해. 저 피곤한데 너무 근데 O형은 자기가 계획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니 게임을 해도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게임하다 만났어. 40대 중반의 아저씨인데 4명이 팀을 짜서 스쿼드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아저씨는 O형이야. O형은 자기가 찍은데 우리가 낙하산 타고 다 내려야 돼. 의논 안 해, 의논. 원래 내면서 의논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하고 뭐 이래.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 양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소, 낙하할 장소를 정해서 4명이 같이 그 장소에 가는 건데 O형들은 그게 안 돼. 그건 자기도 몰라. 또 이상한 데 봐. 근데 왜 O형 이야기가 나왔지? 어? O형도 아닌데 공부시킨다고 제가 그래 내가 그래. 우리 어릴 때 O형도 아닌데 이상하게 넘기는 문제를 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는 내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고 픽동 싸고는 이랬잖아요. 기껏 한 권 다 풀려봐야 한 개 더 만들 쪽 말동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서부터 이렇죠. 중학교 때도 내신 관리 한번 해봤는데
중간고사를 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치니까 물론 좀 뭐 열악한 중학교나 대명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이나 중간고사 치니까 전교 2등을 하더라고. 그 조금만 더 하면 1등 하겠다 싶었어. 근데 1등 하려면 한두 문제 더 맞아야 되는데 한두 문제를 더 맞추려면 과목별로 문제집 한 권씩을 더 사야 돼요. 전교 1, 2등 수준에서 말이에요. 모든 과목을 한 권씩 더 사가지고 풀려야 혹시 모를 한 문제를 건질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말고사를 대회했잖아요. 나중에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교 7등이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모든 과목을 한 권씩 더 사다가 문제를 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행평가라는 게 있지만, 가신한들이 수행평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있잖아. 수행평가에서 여학생들 점수 다 받아가지고, 전교 10등 안에는 8명인가 여학생이야, 공학에서. 그걸 딱 경험하고 내가 내신 관리를 포기했잖아.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애들은 뭘 하나 써도 왜 대학생들 보면 여학생들 막 레포트 쓰는 거 보면 막 표지도 막 컬러풀하게 입히고 막 그냥 찌라를 해가지고 제본하고 막 이러다니지. 남자애들은 그냥 뭐 쓱알게 가지고 막 그냥 내고. 그래, 내가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자는 이야기 하다가 이랬구나. 그 4살 엄마 때문에. 4살 엄마들 잘났다고. 길게 보고 정말 아이들이 필요할 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 경기로도 늘 비유하고 몇 년 전에 마라톤으로 늘 비유하고 요즘은 또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유하고 하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킬, 코너웍을 도는 스킬, 뭐 바톤을 어떻게 타치하는 이런 거 말고 기초 체력 이런 걸 튼튼히 하는 작업. 이게 이제 아이들 어릴수록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읽어주는 걸 제가 권한다고 했어요. 우리 연구소 어느 엄마들도 그렇하더라. 자꾸 애 보고 읽으래. 누구지? 내가 엄마 보고 읽어주라 했잖아. 이번 주에 누구 보고 내가 읽어주라 했지? 손들어봐. 주빈이 때문에 했나요? 주빈이 아닌데? 주빈이 아닌데 누구더라? 있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 이제 한글만 알잖아? 그러면 있었어요. 이렇게 읽어요.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지 자연스럽게 여는 법칙을 따라서 뭐 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이제 한글만 아는 경우에는 했어요. 이렇게 읽잖아. 아직 주빈이가 1학년에서 어려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3, 4학년들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일수록 엄마들이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어주면요, 아이들 독서 수준이 1학년밖에 안 돼도 엄마들이 3, 4학년 수준의 내용을 읽어줘도 엄마들은 띄어읽기 하죠. 분위기나 배경 파악하면서 읽죠. 이러니까 받아들인 아이들은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훨씬 풍성한 내용을 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이걸 연구한 그 자료도 있다고 했죠. 우리 연구소 에도 있는데 옛날에 5, 6년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했잖아요. 학교라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10부작 다큐멘터리 중에 한 챕터가 7강인가 보면 1시간 동안 방송한 건데 우리 연구소에도 올리고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책 읽어주기가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주는 것이 읽어주는 것을 많이 들은 아이가 훨씬 더 책을 잘 읽어. 또 선생님 수업도 훨씬 더 잘 소화하고 이러겠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 우리 연구소 오는 엄마들도 그렇게 잘 안 하고 내가 매번 읽어주고 보내라고 하는데도 안 읽어줘. 지가 읽었다고 하고. 아예 내 앞에 얼굴도 안 나타나는 엄마들도 많고 애는 보면서 얘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애도 있어요. 미치겠다니까. 내가 한번 체포해가 혼내고 싶어도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애한테 가서 들리려면 엄마를 혼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아야 혼을 내지. 누구더라? 흥분하지 말자.
아, 4살 엄마 오니까 내가 반가워가지고. 제가 4살 때 아이 처음 데리고 어린이집에 다녔다 했잖아요. 4살 때. 그게, 그때 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시작했는데, 와이프한테 끌려서 처음 다녔는데, 그게 제가 자녀 교육에 눈을 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그림책만 읽은 게 아니고요. 어린이 서점에서는 좀 그래도 가치관이 다른 육아 서적도 많이 지급했거든. 그래서 그런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대하는 마음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보통 4살 되면 팀 짜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러 다닐 텐데. 4살 때 팀 짜가지고 하는 거 뭐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어? 문화센터. 실제로 옛날에 저 대구에 살던 엄마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 강의들은 4명인가 왔는데 그 엄마들이 가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고백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만든 팀을 안 짜는 건데. 그때 4살 때 문화센터에서 팀 짜고 열심히 애들 돌렸어, 엄마들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개판돼 있는 거야. 차라리 우리 그때 안 만날 걸 하면서 후회하네. 지금 걔도 다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했지. 잠시만 그만하자. 오늘은 이제 제가 너무 이 책 좋아가지고 또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려고 있죠. 수박이 먹고 싶은. 새로운 할 수가 있으면 새로운 그림책을 좀 가지고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새로운 그림책을 찾지를 못하겠어. 근데 눈이 안 보여요. 아무리 이거 제목도 잘 안 보이고. 엄마들 좀 이렇게 대신 읽어보고 추천해주면 좋은데 좋은 그림책 추천도 잘 안 해주고. 우리 현정이가 있으면 추천 잘하는데 요즘 남편 뭐 수술한다고 병원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게 완전 시죠. 시 같죠. 여기서 수박이 먹고 싶으면이지만 그렇게 읽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이걸 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동화책 알사탕 버전을 하면 내가 알사탕을 먹고 싶으면 이게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비약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어떤 말을 들으면서 이걸 물리적인 말을 인격적인 말로 바꿔 듣는, 코딩해서 듣는 연습이 필요해요. 수박이 먹고 싶다고 진짜 수박 생각하면 안 되지. 수박이 먹고 싶으면. 정리해 볼게요. 이 그림도 너무 좋고, 나는 이분이 전에 뭐 그림책 하나 냈다는데 뭐더라? 대추 하나니까. 그 유명한 장석주의 시 있죠. 짧은 시. 대추 하나를 가서 뭐 대추 하나에 저절로 붉어졌을 리가 없다. 해서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씨를 심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겨울이 말끔히 물러간 밭에 수박만 한 구덩이를 파고 삭은 퇴비와 장한 흙 켜켜이 채워 넣어야 한다. 거기 까만 수박씨 서너 개 고이 누이고 흙잎을 살살 덮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더 좋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싹을 틔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옴질되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히 물 뿌려주되 수박싹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슬며시 둘러볼 적에 떡잎이 온 힘 다해 솟아나 있거든. 대견해라 기특해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줄기를 키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대개는 수박싹 서너 개 중에 아무리 아깝더라도 두세 개는 솎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솎아낸 수박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그 목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북 돋워주고 물 뿌려주고 줄기를 쭉쭉 뻗을 수 있게 묵은 볏짚 고루 깔아주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열매를 맺혀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줄기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마디마디 돋는 곁은 똑똑 따주고 벌나비 수박꽃에 날아들도록 뽑아내고 돌아보면 또 돋는 잡풀, 훑어내고 돌아보면 또 생겨난 진진물,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으며 짠땀이 뚝뚝 떨어지는 고단한 노동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너무 지치거나 더위를 먹지는 않게 가끔 온도가 그늘에 올라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삽을 들이마시고 낮잠 한숨 잘 줄도 알아야 합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라니며 멧돼지며 고라니 같고 멧돼지 같은 꼬맹이들이 설리금 몇 등이 축내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골래지 아니하면서 줄무늬 또렷해질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등불선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겉자리 우묵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중지마디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정말 먹고 싶으면 그렇게 심고 가꾸고 기다리다가 그때의 영은 수박이 이윽고 날 잡아 잡수하고 푸른 몸뚱이를 반짝거릴 때 성큼성큼 밭에 들어가 그놈을 똑 따서는 어이 이리 들어서
수박이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엊그제 다툰 사이도 지나가는 뒷손도 이리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둘러앉아야 한다. 그래야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은 칼도 닿기 전에 제 몸을 열어 단물이 쑥 뚝뚝 듣는 붉은 속살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이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은 이 그림체를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수박농사를 직접 지었대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그리고 수박농사,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수박농사 전문가를 찾아가서 계속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면서 이 그림책을 완성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쓴 그림책 같기도 하고, 또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부모 마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부모 마음과 농부의 마음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망간이 교차하는 그런 그림책이죠. 또 농부 같은 마음으로 저라는 사람을 농사지은 우리 스승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큰 뭐랄까 뭐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비염이 심해가지고 에어컨 켜놓고 이러니까 막 코가 너무 예민해서 말도 잘 못하겠어요. 계속 막 콧물이 으실대고 밤에도 막 눈 비비내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렇게 수박 농사 짓는 농부처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제 스승은 저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이제 읽을 때까지, 사람 될 때까지 늘 이렇게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잔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완전 개판이었거든. 30대 때.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고 욕 찍찍 해사철,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형들도, 교회 형들 누나들도 한 번도 저한테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형들은 저를 데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거든요. 순회하러. 형들이 목사님 대신 이제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가서 이제 그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이랬는데, 제 초창기에는 그 형들을 따라서 그렇게 다녔죠. 해외 선교도 이제 형들을 따라서 다니고, 항상 이상하게 형들은 저를 배려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 한번 드렸나? 심지어는 지방에 갈 때, 그때 제가 따라다니는 형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형들인데, 그 두 형이 있는데 둘 다 그 당시에 저기 70에 있는 영성여고 교사였어요. 한 사람은 국어교사, 한 사람은 윤리교사. 이 형들은 항상 그 학교 퇴근하면 학교 주차장에서 바로 출발하는 걸 미리 만나가지고, 그리고 대전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뭐 밤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만나서 교제하고 다시 또 차를 몰고 대구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제가 영성여고 이제 가서 주차장에서 이제
만나서 차에 타서 가고 그러면 이 형들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꼭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가지고 상도야 담배 피워야지 하면서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라고 기회를 줘. 이상하죠.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워야지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 한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생명이 되면 담배는 제대로 떠나가거든. 넌 신기하다니까. 2년 동안 형들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이 미안해지더라니까. 모임을 늘 하잖아요. 우리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 담배는 이 중독성이 있죠. 2시간 지나면 땡겨. 담배 그러니까 모이다 말고 모임 하다 말고 혼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래야 되나? 담배 피우고 오면 또 냄새 지독하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담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34살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36살에 담배가 내게서 떠나갔잖아.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 생명이 자라면 해결되죠. 저는 누가 뭐 담배를 끊으라고 막 강권해서 뭐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요. 또는 종교적 교리나 신념 때문에 끊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같이 순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예수, 뭐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내 혼자 막 담배 뻑뻑 피우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런 생각이 내게 들자 슬슬 담배를 끊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내 의지가 너무 강하대. 어떻게 담배를 끊냐 하면서. 뭐 그런 말이 있다 대 담배 끊는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독하다고. 지금 제가 독한 게 아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없는 것이 있잖아. 뭐 의지가 굉장히 강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의지가 강한 게 아니고 그냥 닥친 상황에 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때웠을 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사라진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담배를 끊은 것도 너무 신기하다. 그 담배는 끊고 나서 10년 동안 안 피워야 진짜 끊은 거래. 뭐 한 2, 3년 안 피우고 뭐 끊었다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내 위기도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내 열받게 하거나 속상하게 할 때. 그때는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끊어서 담배 확 피우고 싶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 시켜가지고 담배 한 갑 사온다 하고 이런 적도 있어. 그럼 우리 애는 진짜로 사온다? 그 다행히 제가 이제 그 고백을 먹고 있죠. 벌써 몇 년이야? 1996년에 내가 담배를 끊었거든? 끊은 게 아니라 담배가 내게서 떠나갔거든? 1996년, 2006년, 2016년, 24년 된 24년. 한때는요,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내가 미쳤다 싶어. 왜 저 좋은 걸 끊었지? 하면서. 냄새가 너무 좋아. 끊고 났어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간접흡연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준 거죠, 형들이. 또 항상 격려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두 형인데, 국어교사 한 사람은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잖아요, 영성여고에서. 국어는 주요 과목이고 보충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방학 때 보충 수업비를 많이 벌어. 그럼 이 형은 보충 수업비를 받잖아요. 들고 교회를 온다. 일요일날 그대로 들고, 그걸 뭐 와이프 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보충 수업비를 들고 딱 교회 왔다. 그날, 그 주일날, 간증을 가장 감동적으로 하는 동생들한테 바로 보충 수업비를 줬고. 너무 신기하죠. 격려하고 막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 형 진짜 희한하더라. 하루는 지금은 이제 구미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서 철학교사 하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젊을 때 계명대학교에서 시간강사 했어요. 철학과 시간강사. 시간강사 돈 넉수로 작게 주잖아. 열악하죠.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벌었어.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이나 있고 이래요.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 했대. 근데 자기 시간 강사니까 딸기 사줄 돈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그러나 일요일날 나와서 딸기 간증을 했잖아. 와이프가
애기를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딸기를 넣고 딸기가 뭐 너무 먹고 싶다 하는데 자기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딸기를 못 사주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경대학교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고. 그 신앙강세 강의를 듣고 여러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 마음을, 와, 그 20년 전 이야기라고 어려운데, 내가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야. 이 영성여고 부교사는 이 형이 바로 있잖아요. 간증 마치고 돌아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동생 불러가지고, 지금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주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충수업이야. 너무 신기하죠. 자기가 없어, 자기가. 또 한 형은 윤리교사였는데, 영성여고 윤리교사였는데, 내가 36살 때인가? 우리 와이프가 날 열받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우리 와이프 오기를 기다렸지, 집에 오기를. 애 데리고 어디 놀러 갔나 봐. 근데 하여튼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당시에 내 36살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바탕 하려고 막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집에 안 오고 바로 도망가가지고 그 윤리교사 집에 간 거야. 대명동에 그때 저 개나리 멘서 살 때. 그 형 집에 놀러 가가 집에 안 오는 거야. 나중에 몇 시간이 흘러서 집에 오는데 보니까 그 윤리교사는 형과 그 와이프 누나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내가 화를 못 내잖아.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자. 그때 저는요, 우리 목사님 이제 고시 공부하라고 저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줬다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내 허리에 디스크가 됐어, 석 달 만에. 그래가지고 낙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허리에 디스크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누워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너무 심심하니까 그 벼룩시장 보고 중고 컴퓨터 조립용 컴퓨터를 한 대 샀어. 그 책을 사가지고 컴퓨터 길라잡인가 책을 사가지고 독학하면서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이제 무의도식 하는 거지. 36살, 팔팔한 나이에.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상도씨 화낸다고 지금 막 해가지고 이 형하고 누나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네가 뭐 성질이 왜 그러노? 니 뭐 와이프한테 그만해라 화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형 말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애 5살인가 6살인가 이랬거든요. 그 형이 우리 애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우리 애 목욕하는 거야. 명예과학하면서. 지금은 너가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지만 장차는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나는 객관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뭐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박으로 말하면 이제 뭐 목사님 저한테 씨를 조금 뿌려가지고 이제 뭐 싹이 날똥말똥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나는 뭐 싹이 나는지도 몰랐지. 근데 그 형이 우리 애한테 그렇게 아빠를 보증해 주는 거야. 지금은 너 아빠가 아파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지내지만 장차는 나중에는 너 아빠가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애 6살 때, 5살 때인가 6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도 안 잊고 있잖아. 얼마나 고마운지. 내 같은 사람을 표면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표면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마음을 본 거죠. 제게도 수박씨가 하나 뿌려졌으니까 결국은 신실한 농부가 이 돌볼 테니까 이 수박씨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쭉 갈라지는 그런 수박이 될 것이다. 이런 데는 깊은 신뢰가. 이 형도 그때 몇 살 안 됐어. 한 40대 초반? 내하고 8살 차이 나니까 40대 초중반이었다니까. 지금은 이 형들 70, 68이거든요. 근데 벌써 그때 이 형들은 잘 익은 수박이 돼가지고 목사님 대신해서 그렇게 동생들 돌보고 이렇게 살았죠. 제가 그 수박밭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잖아. 아이고, 전 한때는 제가 덜 설익어가지고 사고도 많이 쳤어. 어떤 일이 생각하면요.
호세오치 어린이 서점, 호세오치 어린이 서점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단골을 다니던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제가 아이를 키우고 뭐 잠수의 활동을 하고 이런 걸 쭉 지켜보더니 그때 이제 막 어린이 서점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인터넷 서점이 막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골목 서점이 큰 타격을 입게 됐죠. 그 시기에 저보고 어린이 서점에 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할 때거든요. 우리 애를 키우면서 중학교 2학년까지 저는 돈도 못 벌고 직업도 없이 그냥 멍팽이처럼 이렇게 살 때인데, 근데 신기한 건 이 서점 주인 아줌마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만 보고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 애가 예를 들어 사탕 먹다가 안 먹는다고 뱉으면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먹고 이랬거든.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 보면은 엄마도 다 아니래? 안 그래? 안 그래? 아빠는 힘들어요? 네, 엄마도 안 그러고. 엄마도 안 그래요? 난 이게 너무 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사실은 그거. 저는 원래 위생 이런데 개념이 없거든. 아니 양아치처럼 밑바닥에서 자라봐요.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우리는 라면 끓이잖아요. 거기 가래베타도 같이 먹어. 서로 저걸 뭐 같이 먹는 사람을 물리치려고 침 뱉고 가래 뱉고 이러거든. 거기서 기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젓가락 놓으면 가래 뱉은 놈만 유리하잖아. 아니 양아치처럼 크면 이래 돼. 아, 실제로 카스테라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카스테라 먹고 나면 카스테라 밑바닥에 종이 있다니까. 종이에 카스테라 부스러기 붙어 있잖아. 그죠? 그 진짜 가난한 애들은 그거 주워가지고 끓여 먹고 이랬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 얼마나 이렇게 밑바닥에 자랐는지. 그러니까 가래뱉는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애 사탕 뱉는 거야 뭐 완전히 뭐 고강이지. 난 그렇게 이제 어디서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서점 이 아줌마 노처녀거든. 애 안 키워갔나 봐.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좋게 평가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했다니까. 아무도 내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지옥 같은 터널 속에 갇혀 있을 텐데 아무 희망 없이 한번 생각해. 우리는 4살 때부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인데 10년, 12년이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남자로서 출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집구석에서 12년을 있는다는 게 상상이 돼요? 내 절망적인 그 시간을 지났어. 그동안 수박이 익은 거지 사실은. 죽음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준비되는 시간인 거야. 그런 일이 없으면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제 말을 듣고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자기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들리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들려요. 한국말로는 들리지. 관념적으로 이해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거든. 이건 기독교 안에서 없는 말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두고 뭐랄게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짜고 고스톱쳤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뛰어내릴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해. 자, 이 말이 알아들어지려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말을 몰라. 어쩔 수 없이 몰려갔던 경험, 절망적인 상황을 몰려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과정을, 이걸 보고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제가 요즘 강의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그 중국말로 뉴리안? 두리안이라는 과일 있죠. 두리안. 과일의 여왕 두리안. 여러분들 다 알죠? 두리안 뭐 암모니아 냄새 지독하다는 거 들어봤지? 그렇게 하는 것하고요, 내가 직접 두리안을 먹어본 거하고 다르다니까? 저는 두리안을 그렇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암모니아 냄새 지독하고 뭐 껍질은 딱딱하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해가지고 그런 거 못 먹거든. 근데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몇 번 가니까 한국에서 이제 귀한 손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를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자꾸 권하는 거야. 비싸대. 자꾸 권해. 그래서 거절하기도 한 번, 두 번이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참고 먹었다니까. 진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암모니아 칙한 냄새 있죠. 그게 막 확 나고. 먹어보니까 진짜 신기하대. 이 밥맛도 아니고 바나나 맛도 아니야. 그 애매모호한 맛. 그러다 냄새 지독하죠. 죽을 각오로 겨우 삼켜. 문제는 그 삼키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입안의 이온. 이거 내가 말하면 알겠나? 안 먹으면 모르지. 이런 거라,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몰라. 안 먹어본 사람은. 그리고 두리안이 수박보다 훨씬 더 단단한 껍질, 파인애플 같이 엿대고 있는 딱딱한 껍질 같이 있죠. 잘 익으면 껍질이 쭉 갈라진다. 그래서 내가 제 인생을 꼭 두리안에 비유하잖아. 겉으로는 거칠고 딱딱하고 까칠하고 이런 데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껍질이 쭉 갈라지고 안에 있는 속살, 그 두리안 맛은 이 묘사하기 어렵다. 먹어봐야 아는 거죠. 이런 거 없어요. 안다는 것도 이렇다니까.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알미 있고요. 그죠? 처녀가 남자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왜 성경은 그런 말 있어요? 마리아를 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처녀라는 뜻이죠. 남자를 안다 모른다가 무엇으로 구분돼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또는 여성 백과사전에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읽고 아는 것 이걸 보고 보통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아는 게 있다니까. 남자하고 자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절망적인 이 시기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아침 해 뜨는 게 짜증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대문 밖에 잘 못 나가고 저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죠. 어떻게 그런 시기를 지냈나 몰라? 근데 호쇼지 선생님이, 책광 선생님이 제목 강의를 하는 거야. 그때 저는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호쇼지 책광 선생님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렸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12년 만에 내가 바깥에 나와서 첫 활동을 한 게 어린이 서점에서 엄마 12명을 데리고 강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의 도중에 엄마들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전집 막 욕하니까 어떤 엄마 막 대들더라. 동영이 엄마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열심히 다니는 엄마인데 빨래를 넣을 때도 순서가 있다 하대. 그 샤머니즘 비슷한 거 있죠. 장남의 옷을 제일 먼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 빨래할 때 그렇게 하더라. 정말 정성껏. 저도 열심히 영남 불교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전집 막 이야기하니까 이 엄마는 그 당시에 푸르미 아빠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막 내한테 대들대. 저도 막 서리고가지고 그때 같이 막 싸우고 근데 이 아줌마 안 삐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오더라. 참 희한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12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엄마가 제 강의를 듣더니 마음이 활짝 열렸어. 내가 가끔씩 강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상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형들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좋았던가 봐 그게. 그래서 자기한테도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래.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했으니까 제가 강의하다 만난 엄마들 중에 최초로 내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야. 그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 개념엔 저는 형편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만난다 이런 개념도 없을 때야. 이 아줌마한테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성경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원하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수 홈플러스에서 만났잖아. 성수 홈플러스에 아침 10시에 문 열면요 거기 오픈 카페가 있죠. 오픈 카페 2층인가? 이래 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길가에 이렇게 둥근 이게 테이블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다니까. 거기서 만나서 창세기 1장 1절 강습. 창세기 공부를 과주마고 1대1로 둘이 했다니까. 또 장소가 없으면 성서 학생문화회관 지하 1층. 매점 있죠, 매점. 학생문화회관 1층인가? 그러니까 매점 있어, 지하에. 그 문 열기 다 했다. 매점 넓은 데 앉아가지고 성경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뭐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또 얼굴도 못생겼어.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이게 이쁜 아줌마 만나라고 무슨 뭐 이런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이 진짜 너무 고마웠어. 근데 하루는 이 아줌마가 나한테 묻는 거야. 선생님, 자기가 60할머니가 돼도 이렇게 자기한테 친구가 돼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니까. 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나 봐. 그 마음이.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뭔가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좀 오바를 했어. 설익어가지고. 하루는 이 아줌마가 이제 시아버지가 혼자 살아. 어디에 부곡 하와이 온천 있죠. 온천에서 10분 더 들어간 동네에 시어머니 돌아가지고 시아버지 혼자 사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반찬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반찬을 넣어드리고 청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그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짜증내고 나오고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나오고 이러던 상태였어. 근데 말씀을 좋아하고 이제 이러니까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하루는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그 시아버지 댁에 반찬 갖다 주러 가는데 내가 따라갈게 했죠. 그렇게 힘들면 내가 따라갈게 했다니까. 그 실제로 따라갔어. 시대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부곡 하와이 그 다운타운 있잖아요. 온천 있고 한데 그거 있잖아. 거기에 나를 내려주고 시대에 갔다 오는 거라. 나는 그죠? 부곡 하와이에 있는 그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갈비탕 하나 시켜서 밥 먹고 있고 이 아줌마는 시아버지한테 반찬을 넣어주고 청소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와서 기다리니까 막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하고 이제 거기서 갈비탕을 먹고 있었다. 근데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어떤 스님 한 분이 식사를 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 비빔밥이야? 갈비탕 안 갔다더라고. 스님이니까. 식당이었는데 나는 비빔밥 아닌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버한 거지. 그래도 여잔데 이렇게 처신을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 스님이 알고 보니까 그 시댁과 아주 절친한 그 동네 절의 스님인 거야. 이상한 남자하고 당신 집 며느리가 같이 있는 걸 스님이 보고 신우들한테 꼬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설날 명절날 그 가족들이 모였는데 시어머니들이 막 추궁을 하더래. 신우들이. 그래서 이 아줌마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날로 발길을 끊었어.
자기도 시급한 거지, 이제 오해를 받고 막 이러니까. 제가 초기에 내가 수박이 덜 익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추어지, 아마추어.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그리고 지금도 내 기억나요. 그 마음이 너무 좋고, 목인이 녹기 전이라고 그때요. 내 강의를 듣다가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마음을 내가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제대로 읽어야 남에게 먹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엄마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 강의를 좀 듣는 엄마들이 집에 가서 애들이나 남편들한테 여보 내 좀 변했지? 이게 설익은 엄마들의 전형적인 실패인 거야. 그러면 그래 좀 변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남편이 왜고 인정을 잘 안 해줘. 예수도 그랬다잖아. 자기 동네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대. 누울 곳이 없었대. 마음 편할 곳이 없었다잖아. 왜? 성장하면서 예수가 뭐 저지한 거 이런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내 생각에 내 피셜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뭐 이런저런 거 다 알겠죠. 뭐 예수님이라고 욕 안 했겠어요?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성장하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인정이 잘 안 되죠. 엄마가 평소에 행패 부리는 거 다 아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변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대나 요구 필요도 있고 이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색해. 그것다 대놓고 뭐 엄마 많이 변했지 이렇게 사봐야 자기만 넘어지는 거야. 안 변했다 하면 얼마나 실망이 돼요. 아이고 내가 새벽까지 강의 들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아줌마한테 그 엄마한테 진짜 미안하네. 그때 그 아줌마하고 같이 왔던 아줌마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막내 동생이 저 우리 영어 선생님을 데리고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몇 년 전에. 내 강의도 그 최초로 우리 교회 따라 나온 아줌마가 하나 있어. 이 자매가 셋인데 큰 언니가 그 시기에 제 강의도 따라왔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둘째 동생 데리고 왔어. 셋째 동생이 있는데 이 셋째 동생이 우리 저 영어 쌤을 데리고 왔다니까. 진짜 오래됐죠. 제일 큰 언니가 좋아하니까 동생들 다 좋아해.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이 수박밭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으로 저를 돌보고 가꾸고 한 그런 신실한 농부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어. 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그 솔빛 엄마가 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매운탕을 끓일 때 절대 뚜껑을 열지 마라. 왜? 사람한 분 다 알죠. 비린내 나거든. 매운탕을 끓일 때 절대 뚜껑을 열지 말래.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비유하면, 나를 돌아보면 절대로 안 돼. 내 돌아봐봐야 뭐 그것은 그거지 뭐. 내가 많이 변했나 싶어가지고 뭐 테스트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뭐 비웃음만 당해. 나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저도 지금도 내 꼬라지를 돌아보면 내가 절망이라니까. 내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목사님 말씀 25년 들었는데도 내가 성질이 변하지는 않아. 급하고 있잖아요. 뭐 버르륵거리고 뭐. 밭의 상태는, 흙의 상태는 늘 똑같지. 근데 나를 돌아보고 뭐 내가 도딱한다 싶어가지고 보고 뭐 다만 여기 양파 까듯이 까고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치는데, 저는 아무리 나를 까봐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신실하게 다가와서 농부의 마음으로 나를 사람 만드신 분, 나를 이끄신 분 있죠. 그 마음은 내게 있다니까.
이거 4개 있는 게 아니라서 마치 수박밭에 씨 뿌린 거하고 비슷해. 흙과 씨는 다르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열매를 먹어 풍성해지면 이제 우리가 통째로 그걸 보고 수박밭, 배추밭, 그걸 밭되게 하고 막 이러잖아. 밭의 가치도 그 밭에서 난 열매와 함께 존귀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엄마들도 제 성질 보고 막 욕하고 이런 말을 잘 듣잖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엄마들 좋아하고 이러니까 꾸준히 오시는 거죠. 물론 목이님처럼 저하고 24시간 같이 살아보면 이제 그게 아니겠지만 우리 목사님도요. 12시간? 아니 우리 목사님하고도 같이 살아보면 다 실족해. 우리 목사님 별거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자기밖에 몰라.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전국을 이제 순회 다녀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목사님 슈퍼에 가잖아? 자기 목마르다고 요구르트 한 개 사먹는데 같이 따라간 자기 제자들 요구르트 먹으라 소리 안 해. 지밖에 몰라.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제 그 흙 먼지 펄펄 나는 아무것도 나지 않으면 먼지만 펄펄 나는 우리 인생에 의해서 이상하게 수박이 난다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과정을 거치면 이 수박 맛을 보게 돼요. 공짜는 없어. 이 수박 가꾸는 과정을 쭉 이 작가가 써놨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그렇고요. 내가 사람 되는 행복해지는 과정도 그렇고 공짜는 없어. 이걸 불교에서는 그래서 결국 연기라고 하잖아. 연기설 또는 인연설이라고 하죠.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이 연이 있어서 기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연기설은 진리지. 그냥 되는 일은 없고 무엇이 축적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아닌 땡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돼 있어, 사실.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걸 막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운 거죠. 이 깊은 신뢰가 필요하죠. 김정수의 말대로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그냥 막, 종교에서 배우는 것처럼요, 맹신이하고 달라.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뢰라고 말했어. 그 비유로 들자면, 은행은 오랫동안 법률에 의해서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신뢰를 줘. 맞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어떠함이 나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라. 은행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돈을 절대로 띄먹지 않는다는 신뢰를 우리한테 주고 있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을 안 맡기면서 은행에는 갖다 맡긴다니까. 안 그래요? 안 이상해요? 형제간에도 돈 잘 안 맡기는데 띄묵가봐. 근데 이상하게 모르는 은행에 가서 맡기잖아. 왜? 은행의 오랜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신뢰하게 만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뢰. 근데 종교적인 그것은 맹신이죠. 맹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 그걸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막 물어보잖아.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기도해라 하고 믿으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논리적 설명이 없어. 그래서 황당하다는, 무신론자들이 듣거나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황당하다 하죠. 저도 정말 기독교를 황당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내가 다니던 교회도 때리치고 운동거 됐잖아. 사회주의자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노인은 저한테 이 수박밭을 갖고 있는 농부처럼 내한테 믿음을 강조한 적이 없어. 기도 하락한 적도 없어.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잖아. 이놈이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주변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이단이라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봐야 전부 지 필요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건강하게. 전부 지 필요를 요구하고 있어.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한테 와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이기 전에 전부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유태교인들이란 말이죠. 그 유태교에서 전통적으로 기도하잖아. 그 예수님한테 와서 하루는 물어. 예수님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면서.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그래? 하면서. 너 기도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가르쳐 준 유명한 기도가 뭔가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쭉 나오죠. 거기 보면요, 예수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나도 없어. 전부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죠. 근데 우리는 전부 기도하면 뭐해요? 내 소원을 빌잖아. 이게 샤머니즘. 신에게 가서 절대적으로 내 희망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머리 아프대. 온 세상 기독교인이 다 뭐 요구하는데 그거 언제 다 적어놨다가 우리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아, 내 꼬라지가 내가 겨우 기도해봐야 결국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하래.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산에 있는 기도원에 부흥회를 다녔다니까.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교사 잘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막 대구에 유명한 야외 감 기도원도 있고요. 저 청천 다락원이라는 기도원도 있고요. 호랩산 기도원, 뭐 주황산 기도원, 산에 가면 다 기도원이 있어. 그런데 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래. 소리 내면서. 통성이라면 소리 지르면서 이 말이거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통성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어? 그럼 기도 제목을 준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처음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초등학교 5, 6학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것도 못하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뭔지 알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엄마 내가 25살 될 때까지는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엄마 고생하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25쯤 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그런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하는 기도는 전부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절에 가면 수능 치기 전에 절에 가면 전부 형수만 걸려있잖아. 수능 대박을 위한 100일 기도해. 그 절이나 성당이나 뭐 교회나 다 똑같아.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내가 그 절망적인 터널을 통과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누가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저절로 기도가 돼. 진짜 기도가 나온다.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알아요? 저는 아침에 금요일 날 여기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잖아. 오늘도 어떤 가난한 엄마들이 이 아무도 아닌 제 말을 듣고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제대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거야. 제게 임한 나라가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 신기하죠? 난 진짜 이기적이거든. B형이잖아, B형. B형이 뭐라고요? 오이지를 했잖아. 오만하고 이기적인 지랄 같아. 저는 정말 제밖에 모르거든요. 나는 부모 형제들 얼마든지 이용에 쳐먹을 수 있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인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내가 다른 마음이 내게 와서 이상하게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이 수박이 익어가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신실한 농부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익어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이 사실은 익어가는 기간이라. 나는 신기한 게 엄마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은 엄마들일수록 저를 좋아해. 안 버리고 나고 우리 목인인 같이 십몇 년을 한결같이 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애가 욕한 걸 들었거든. 우리 애가 며칠 지지난주인가 대구 내려와가지고 지방에서 욕을 막 하더라고.
야, 이 씨발 새끼야! 바보가! 하면서 막, 넌 뭔가 했더니, 하도 심심하니까, 모처럼 시간도 나고 대구 내려갔으니까, 폰으로 게임을 하는 거야. 요즘 초딩들 많이 하는 게임 뭐지? 브롤스타즈. 우리가 브롤스타즈라는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거기 가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싸우는 거래. 근데 이거 핸드폰 하니까 마이크 사용할 수가 없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눈치껏 하는 거야. 브롤스타즈는 우리 연구소 애들도 물어보면 주로 초딩들이 하거든? 근데 29살짜리가 브롤스타즈를 하고 있으니까 지 동료들은 다 초딩 아니겠어요? 왜 초딩들이 게임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직업군이 빨리 죽거든? 아마 우리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야, 이 개새끼야! 근데 내가 내 방에서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다가 우리 욕하는 소리도 내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분명히 우리한테 이혼하듯이 자주 말했거든. 저걸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남에게 절대 속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제 말 아주 잘 듣거든. 근데 막 저를 욕하니까 난 진짜가 싶고 티 나왔다니까. 뛰어서 애 방 열고 들어가보니까 혼자 말, 혼자 말. 혼자 직하는 거야. 혼자 아무도 안 들어, 못 들어. 지 혼자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죠. 근데 진짜 욕하는 게 무섭대, 우리 욕하는 게. 근데 내가 뭐 벌벌 떨면서 막 우리 와이프 가니까 우리 와이프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네가 하는 욕을 그래 듣고 살았다. 저는 욕해도 악의 없이 욕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 그런가 봐. 내가 버럭고함을 지르잖아요. 모기님하고 뭐 강의하러 가다가도 내가 버럭고함 지르고 많이 하거든. 난 이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이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침해하고 무시한다 싶으면 내가 못 견뎌요. 하루는요, 포항 이마트에 강의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포항 이마트에. 포항 이마트하고 포항 이동점하고 이마트가 포항에 2개 있더라. 2군데 강의를 하러 가게 돼 있었어. 톨게이트를 포항 고속도로 가서 포항 톨게이트를 나가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나갔어. 이 하이패스로 나가야 되는데 아닌 데로 나갔나 뭐 이래가지고 막 삑삑거리면서 요금 내락하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 가서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신경질을 못 냈지. 에이씨 하면서 막 목이 뭐 돈 좀 내고라고 차에서 내리라 하니까 왜 내가 내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 버릇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내한테 화풀이 하는 건데 그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막 하니까 목이님은 저 성질 더럽거든. 그래서 뭐 죽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더 지랄한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오빠가 잘못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돈 5만원만 더 하면서 5만원 주대? 닌 집에 가라 하면서. 야, 근데 우리 목인도 대단한 것이 그 인터넷 고속도로 그 IC 빠져나와가지고 길가에 진짜 나를 내려주고 바로 돌아서 대구 갔거든. 나는 거기서 택시 잡아 타고 이마트 강의하러 가고. 별일 다 있죠. 그 정도로 저는 황폐하고 여유가 없고 자존감 낮고 이래요. 보통 같으면 원수 됐지, 원수.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원수가 될 수가 없어. 싸워도 같이 살아. 한 가족이니까. 뭐, 제가 목인님하고만 싸웠겠어요? 축구장에 가서 막 시발놈들아 하고 뭐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전 축구를 잘하니까. 못하는 애들 보면 뭐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해댔는지. 막 애들 막 상처받고 삐져가 막 축구장을 떠난 애들도 무수히 많고. 정말 가난한 애들만 축구장에 남아있다니까. 내가 무릎이 다쳤잖아요. 무릎 다친 동안 이제 축구를 못 나가가지고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했잖아. 자, 무릎이 다 나았어. 내가 2년 만에 이번 일요일날 축구하러 축구장으로 복귀했잖아. 내가 가면요, 와, 형의 카리스마가 그리웠어 하고 있잖아. 사자의 기환이다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조카들, 우리 늘 이제 30대 조카들하고 이제 시합하고 있다. 얘들 어릴 때부터. 걔들 내보다 20년, 30년 젊지만 우리가 항상 이기고 이랬거든. 이번 1월에 내가 축구하러 나갔잖아요.
2년 동안 축구를 안 하니까 공을 차는데 필요한 근육이 다 해체된 거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막 공 쫓아다 넘어지고 막 애들한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와, 삼촌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면서 이빨 빠진 사자를 보는 거나 딱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요, 나를 돌아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하겠죠. 나를 돌아보면 난 바로 사망이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 저는.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나를 돌아보지 말고. 흙이 지를 돌아봐봐야 먼지만 펄펄 날리는 거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 별것 아닌 흙에 좋은 씨를 심어가지고 이걸 가꾸는 농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농부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이상하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잘 익은 수박이 열린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나를 돌아보지 마.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상식이에요, 상식. 돌아봐야 별거 없거든. 양파 껍질 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그 매운탕 끓이면서 뚜껑을 열어보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 애들한테 그 엄마 많이 변했지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바로 돌아오는 말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러면 나오기 싫다니까. 에이씨 나가봐도 소용없네. 저도요, 하루는 교회 목사 말씀 들으러 일하러 갔잖아. 주차장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열받게 한 거야. 뭐라고 꼰지랑거렸어. 내가 운전하면서 욕을 좀 했나 봐, 그냥 가면서. 그래가지고 뭐 개사태? 그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 니는 내 편이가 아니면 저 모르는 저 새끼 편이가. 끼어든 사람. 그리고 주차에서 내 기분이 확 나빠졌잖아요. 확 땅바닥에 휴대폰을 확 내팽개치고 차를 돌려가 집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에이씨, 목사님 말씀 들어봐, 저놈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때려치우고 싶고 그랬죠. 왜? 내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뭐 말씀 듣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것이 내 목표였거든. 근데 내 캣조에 엄마한테 자주 말해. 좋은 엄마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좋은 엄마 되려고 하는 순간 전부 사망이야.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하는 게 그 좋은 엄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불가능한 것에 목표를 두니까 실족하는 거야. 나는 좋은 사람, 좋은 형제, 좋은 남편 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 순간 맨날 실족해요.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수식을 붙이지 마. 그냥 엄마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건 전부 선악과에서 비롯된 거지. 나는 엄마이기만 하면 돼. 내 성질대로 살면 돼. 그래도 애들은 내 진심을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좋은 엄마 되려고 뭐 애쓰고 바둥거리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만 꾸준히, 좋은 말씀만 꾸준히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소화되고 생명이 되고, 또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걸음이 되는 걸음. 저는 제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이 내가 말씀을 알아듣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한때는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듣는가, 난 말씀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 가꾸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꾸준히 나와서 계속 한번 들어봐요. 자기들끼리 돌아다니지 말고. 강의 끝나면 꼭 둘이 같이 온 사람들끼리 삼삼하고 짝을 지어서 또 커피숍 가가지고 또 뭐 저거 한다 품평해. 긍정적인 품평을 하면 좋은데 꼭 부정적인 거 이야기 하다 보면 있잖아. 나중에 못 나오게 돼. 그걸 이기고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이님처럼. 아니 포항에서 그래 내 버리고 갔다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면식이 제가 선생님인데 성질 대단하지. 그 나도 포항 땅에 나를 내려놓고 가. 그래가지고 내가 포항 이마트에서 강의 끝나고 또 대구로 전화했잖아. 막 울면서 미안하다. 자기 표정타고 자기 집에서 자고 있대. 전화하니까 대단하죠. 내가 울면서 또 미안하다 하고 내가 참 하니까 또 바로 일 나가지고 차 몰고 내 대리로 또 포항에 갔어. 그 두 번째 이동전 가가지고 강의 끝나고 이제 다시 목임차로 돌아왔어. 제가 축구장 나서 형제들하고 그렇게 싸우대요.
그 형제들이 나를 늘 받아주고, 동생들인데도 형 하고 있잖아. 나를 표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죠. 신실한 농부지. 전부 다 나와 함께 산 형제들은 다 신실한 농부예요. 내가 훨씬 어린데도. 그리고 맨날 놀리고 축구장에서 저거들 이제 막 욕하고 이러거든. 다 삼촌한테 배운 거다. 그러면서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 나를 돌아보면 문제가 불불나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막 고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혼자 산다. 여러분들 좋은 엄마 돼봐요. 안 나와, 이제. 맞죠? 네. 목표가 달성되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좋은 엄마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저도요, 내 괜찮은 사람 되면 교회 안 다녀. 뭘 교회 다녀? 내 혼자 자수성가하지. 그렇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존중,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봐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